어쩌다 한시.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월요일 낮, 여러분의 월요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문화대교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화가 책임지는 대학생들의 교양, 문화대교.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문화대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정현입니다. 문화대교로 여러분께 찾아갔던 저번 주에는 추억의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랜만에 들린 메이플 스토리 노래에 많은 학우분들의 수업 중간에 손가락이 간질간질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우분께서는 너무 그리운 마음에 그날 바로 다운받아서 해보셨다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해본 메이플 스토리는 향수 가득한 느낌이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추억을 떠올리며 과거에 잠시 빠져보는 것도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핫이슈가 되어줄 이번 주 문화대교의 키워드를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 주 키워드는 이번 주 키워드는 저번 주에 살짝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떠난 추억의 만화입니다. 네, 노래 초반부만 듣고도 감이 확 오시죠? 오늘 제가 가져온 만화는 어린 시절 모두에게 동경을 심어주었던 달빛 천사입니다. 흔히 투니버스 전성기라고 하죠. 그 시기에 방영되었던 달빛 천사는 일본 만화 작가 타네무나 아리나의 만화를 찾아서를 원작으로 합니다. 원작의 연재가 시작된 지 불과 4일 만에 애니메이션 제작이 결정된 관계로 초반부의 내용을 제외하면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요.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설명하면 성대 종양에 걸린 한 소녀가 자신의 혼을 회수하러 온 사신 콤비에 의해 청소년으로 변신해 가수의 꿈을 이뤄나가는 러브 판타지물입니다. 원래 투니버스에서는 만화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라인업에 올랐지만 방영 시엔 달빛 천사로 제목이 변경되었죠. 만화 원작을 이미 서울문화사가 달빛 천사라는 이름으로 발매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맞다! 오늘은 살짝 스포츠일을 먼저 알려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만화는 내용이 너무 평면적이기 때문에 모두 말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럼 첫 곡 이터널 스노우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루나입니다. 지더라도 다시 차오르는 달처럼 꿋꿋하게, 그렇게 살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어머니는 루나를 낳던 도중 하늘로 떠나고 아버지 또한 1년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루나는 양육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만난 사쿠라이 H와 친해지게 되고 곧 많은 의지를 하게 되죠. 하지만 H는 미국으로 입양을 가고 루나에게 우리가 언제나 함께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루나는 H와 서로 싸우고 다음날 H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과하려고 하지만 이미 그는 떠난 후죠. 그렇게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던 루나는 외할머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목에 성대종양이 발병하게 돼 병원을 다니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루나가 H를 생각하면 꼭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둘이 함께 달을 보며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H는 루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달은 말이야, 각각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이 보일 뿐이야. 어느 쪽이든 아름답게 보이는 달이지만 그 뒷면에는 운석이 떨어진 흔적이 앞면보다 훨씬 많아. 상처를 숨기면서도 계속 빛을 내는 거지. 이 년 후 루나의 앞에는 한 사신 콤비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타토와 멜로디입니다. 원래는 보이면 안 되는 모습이 보이자 낙담한 그들은 루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바로 그녀가 1년 뒤에 죽게 돼 그 혼을 가져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야기를 들은 루나는 절망하는데요. 당연히 저라도 12살에 성대종양을 앓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사신들이 앞에 나타나서 너 1년 후에 죽어 라고 하면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루나는 예전부터 바라왔던 가수의 꿈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녀의 외할머니는 음악을 싫어하고 루나가 노래를 부르는 것만 봐도 치를 떱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하고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디션에는 나이 제한이 있었고 루나는 도전하기도 전에 실패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 그녀는 사신인 타토에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타토는 아픈 루나에게 자신의 피를 먹여 16살로 변신시켜주게 되죠. 그렇게 루나는 변신한 풀문의 모습을 한 채 자신의 아버지인 명곡인 뉴퓨처를 멋지게 불러 오디션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녀가 오디션에서 불렀던 뉴퓨처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마저 이야기해볼까요? 루나는 나이를 속인 채 1집 마이셀프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데뷔하자마자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후 처음으로 샴푸 CF에 출연 기회를 얻게 되지만 오디션을 보러 가게 되면 죽음이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멜로디의 방해로 출연 기회를 빼앗기게 되죠. 거기에 오디션을 보러 간 것을 외할머니에게 들키게 돼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창고에 한동안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타토의 격려로 기운을 되찾은 후 자신의 주치의이자 아버지의 옛 친구인 KH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그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활동을 하게 되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루나는 가수의 길을 계속 걷고 결국 신인상을 타게 됩니다. 신인상으로 얻은 미국행 티켓으로 사신 콤비와 KH와 함께 H를 찾으러 미국으로 떠나는데요. 겨우 찾게 된 H의 입양가에서 2년 전
그와 그의 양부모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절망한 루나는 눈속을 걷다가 H의 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위에 엎드려 H가 자신을 데려와 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대로 여기서 잠들면 돼. 그럼 틀림없이 눈을 떴을 땐 오빠가 곁에 있을 거야. H 오빠, 어서 날 데리러 와줘. 난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내 곁으로 와줘. H의 죽음을 알고 절망한 루나를 일깨워준 건 사신 타토였습니다. 하지만 작품이 진행되면서 점점 살아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사신은 살아서의 기억을 떠올리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사신 짝꿍인 멜로디는 사신기의 던전에 홀로 들어가 망각의 꽃을 구해와 타토에게 먹이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망각의 꽃을 먹으면 루나가 다시 풀문으로 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타토는 먹으려 하지 않고 자신은 풀문의 마지막 라이브만 지켜볼 수 있다면 유령이 되는 건 상관없다고 말하죠. 하지만 루나가 풀문은 우리 모두의 꿈이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살겠다는 마음을 버린다면 풀문의 라이브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설득하자 결국 망각의 꽃을 먹게 됩니다. 또한 루나의 변신은 멜로디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준 반지를 통해 이루어냅니다. 결국 망각의 꽃에 의해 멜로디와 루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 풀문의 마지막 라이브를 보게 되고 공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멸하고 말죠. 지금까지 제작 선하빈, 기술 윤하영, 진행의 황정연이었습니다.